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네, 이 주식은 국민주죠.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비싸게 주식을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올라갈 때 절대 안 샀고요. 내려올 때 샀는데, 저도 역시 마이너스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 제가 오늘 다시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꺼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끝까지 보시고 최대한 짧게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먼저 얘기할게요. 카카오가 그동안에 왜 빠졌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카카오는 어쨌든 미래 산업입니다. 미래 사업이고 전통 사업과 만나면서 뭐가 생겼냐면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가 미용실도 해? 주차장도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킥보드도 해?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뭐든지 해도 되고 뭐든지 하면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야, 너 이러다가 내 밥, 나의 벌이까지, 나의 생계까지도 뺏어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이 참 좋은데? 편한데? 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뭐냐면, 주도권을 뺏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야. 그래서 전통산업에서 뭔가 불안감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생긴 건데, 이게 카카오가 주식이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그 충돌이 생긴, 전통산업과 충돌이 생겼을 때, 그 플레이어들 중에서 좀 힘이 센 아이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금융 쪽이에요. 보험, 은행, 금융권. 이쪽 아이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야, 너 이러다가 우리 거 다 뺏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가 원래는 메인이었는데, 야, 네가 센터가 되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다 뺏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금융 쪽에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카카오의 하락의 시작은 그거였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의 이제 얘기거든요. 그동안의 얘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래 산업과 전통 사업이 만나서 문제가 생겼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결론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뭘 분석을 했냐면 우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우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통 산업인 택시 산업과 신산업인 우버가 만나서 충돌이 생겼어. 얘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택시와 타다, 우버와 충돌이 생긴 타다는 이제 제재에 막혀서 포기를 한 거고요. 우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얘도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버를 봤을 때 뭐였냐면 일단 미래 산업이 성장하는 거는 맞다. 일단 이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전통 산업은 줄어드는 것도 맞다. 예, 얘가 커져서 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통 산업 자체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맞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두 개 다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우버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버와 택시 서비스가 있을 때 둘 다 지금 병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택시를 타러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 어플을 먼저 열기도 하지만 내가 대도시에 큰 도로변으로 딱 나왔어. 그때 어플을 여시겠어요? 앞에 차가 있는지 택시가 있는지 보시겠어요? 일단 택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택시가 보이면 손을 들겠죠. 어플을 열기 전에. 어. 그런 경우에는 택시가 훨씬 편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집 좀 외곽지야. 그러면 앞으로 나와봤자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뭘 열겠어요? 당연히 어플을 열죠. 그래서 미래 산업과 과거의 전통 산업이 미래 산업이 커지는 거 맞고 전통 산업이 줄어드는 건 맞아. 하지만 미래 산업이 눌러서 그런 게 아니고 전통 사업은 도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얘가 완전히 사라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된다? 병행할 것이다. 둘 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는 미래 산업은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금융 관련된 그것도 뭐냐면 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그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지금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금융 관련된 빅테크들이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 산업과 가능하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간다는 게 확실한 미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쵸.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 얘기를 해야 돼. 일단, 데미지를 먹어서 하락을 하긴 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뭐다? 얘는 커지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오케이. 사업이. 그죠? 그렇다면 장기로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맞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차트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일단 제가 공부했던 바로는 미래 산업은 분명히 커진다. 그리고 전통 산업과 충돌해서 미래 산업이 커지는 건 확실하다. 왜? 미래로 가니까. 전통 산업은 어떻게?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다?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복사기가 다 사라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부로 결제를 다 받으니까 굳이 내가 인쇄를 해서 보고서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이 사용이나 복사기 사용량이 늘었어요. 인터넷 이후로. 자신만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괜찮죠. 어떤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카카오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 미래는 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됐죠? 자, 일단 차트 볼게요. 차트는 무슨 얘기하는지 일봉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하락 박스권이거든요. 네, 48,000원에서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생각보다 못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진짜 이거 힘도 없고 진짜 어떡하냐 미래도 없어 보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어디를 보게 되냐면 여기를 보게 돼요. 여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잘하면 이거 일봉이니까요 점 몇 개만 더 찍으면 나가거든요. 점 몇 개만 더 찍으면 나가거든요. 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야, 일봉인데 이거 다음 주 몇 개만 더 찍으면 이거 나갔는데? 박스권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라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 차트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출렁이면 이렇게 빠질 수는 있죠. 저점 48,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그래도 여기 저점 밟고 다시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쵸. 좀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오늘 내일 조금 올랐네 떨어졌네 이러면서 어떻게 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는 해야.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그게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그래도 가격은 알려드리잖아요. 보시면서 48,000원까지 빠졌네. 여기서 반등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점 옆으로 찍는 게 좋죠. 점 옆으로 찍고 밟고 올라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일봉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락 추세가 잘하면 끝나가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면 이거 끝나갈 건가? 이거 빠져나갈 건가? 라는 어떤 좀 희망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월봉을 좀 봐야 되거든요. 월봉은 또 어떤 모습이냐? 자, 저도 이게 분석해 놓고 보니까 제가 주주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카카오 혹시 관련자 분들 혹시 제 영상 보신다면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주주로서. 그리고 제가 이런 IT에서 저도 기획을 했던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혹시 관련자들 보신다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다음하고도 비즈니스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고,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게 뭐냐면, 10대들이 안 써요. 이게 저는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10대들이 카카오 사용이 굉장히 줄고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단톡방이나 이런 거는 쓰지만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쓰는 거는 인스타그램 DM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쓰는 거 카카오톡. 그 다음에 친구들 뭐 단톡방 뭐 이런데 학년 단톡방 이런 거는 또 카카오톡 쓰고 근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대화는 인스타그램 DM을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카카오톡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대들을 위한. 그러니까 DM으로 빠져나가 있는 페이스북에 예전에 그 DM을 썼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요즘 인스타그램 DM 쓰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거기 빠져나간 이유를 분명히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10대들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미래가 암울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걱정하는 카카오의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10대 유저들의 사용량을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나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미국 기업 중에 스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메신저거든요. 예, 그걸 좀 참고하셔서 10대들이 진짜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술 업그레이드 카카오톡 이제 지겹지도 않냐? 좀 뭔가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까지는 아니어도 돼.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10대들이 보면서 열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예, 하락 추세를 끝내고 나가서 미래를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장기 투자를 할 건데 장기에 대한 비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대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저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10대들 유저들 사용량이 어떤지. 실제로 인스타그램 DM으로 쓰는 양이 내 주변에서 많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일봉은 하락 추세를 끝내려고 합니다. 월봉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월봉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보면서 생각할 것 같아요. 뭔 생각을 할 것 같냐면 이게 저점을 연결한 월봉이에요. 이거 굉장히 강한 월봉이에요. 월봉 차트에 저점을 연결한 선을 연결하면 이런 노란색 박스권이 나오거든요. 노란색 박스권이 나오는데 최근에 얘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아이 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차트거든요. 뭐냐면 이 보세요. 이 박스권을 안으로 쭉 뺐잖아요. 뺐다가 다음 달에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빠졌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안을 넘어가려고 진짜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 중이다. 자, 다시 일본 가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끝내려고 하고 있다. 일봉입니다. 월봉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란색 박스권 상승 추세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다. 나쁜 신호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 나름대로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뭘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넘어가려고 지금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걸 보면 차트 보시는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느낌이 오기는 합니다. 물론 뭐 시장이 꺾어지면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 카카오는 인플레이션 영향도 받지 않고 디플레이션 영향도 크게 받지 않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인터넷 기업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겨울에 지금 코로나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다시 또 코로나 특수를 누릴 수도 있다. 변종이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 빼고 일단 차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뭐 하고 있다. 상승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요 안으로 들어가면 간다.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론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거는 특이한 거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1번. 기분 좋은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밟고 이렇게 가는 거 2번. 이걸 원하시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3번. 일단 차트상으로는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주조기도 하고요. 아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얼마 되면 추매해야 되냐 추가 매수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4만원 초반대 오면 저는 살 겁니다. 여러분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4만원이 어떤 가격이냐면 여기 있는 가격이에요. 이때 옛날 했죠. 여기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4만원대 초반대 오면 추가 매수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결론. 결론.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건 좀 해결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거 1번. 그리고 잘 될 것 같다. 왜? 미래 산업은 계속 커질 테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2번.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3번. 걱정되는 부분. 10대들 사용량이 줄고 있다. 왜? 카카오톡? 뭔가 없잖아요. 달라진 게 없잖아. 뭔가 해라. 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카카오톡 지겹잖아, 이제. 좀. 예, 뭐라도 좀 하세요. 예. 자, 카카오톡 10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라. 모르겠으면 스냅이라도 참고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일봉 차트 하락 추세를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맞죠? 월봉 차트 뭐라고? 상승 추세 박스권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예. 카카오도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날리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4만원 초반대 추가 매수 가격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괜찮았죠? 예.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고 미래 산업과 전통 사업이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